자, 원소 파트 봅시다. 물질의 구성 중 원소, 원자와 분자, 이온 이렇게 세 개의 소단위로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원소 파트 같은 경우는 원자와 분자와 더불어 앞으로 고등과정까지 꼭 알아둬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 될 테니까 이게 조금 용어가 생소하거나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잘 배워둬야 앞으로 중등과정 2학년, 3학년 할 거 없이 통합과까지도 쭉 이어져서 쉽게 공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원소 봅시다. 원소를 얘기를 했었을 때 과거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한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레스가 있지. 이 탈레스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BC 640년도의 학자라고 보면 될 거야. 굉장히 오래됐지. 그랬었을 때 이 탈레스라는 학자는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원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일원소설 탈레스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학교마다 교과서마다 이 탈레스와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에 엠페도클레스라 혹은 데모크리토스라는 학자들의 얘기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한번 잘 확인해 보고, 일단 이 책에서는 이 탈레스와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에 있는 학자 얘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따로 더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BC 460년도 정도의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탈레스하고는 약 200년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지.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보면 될 건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만물은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고, 이들을 조합하여 여러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어. 즉, 사원소설을 얘기를 했었다. 자, 보니까 여기는 물, 불, 흙, 공기 얘가 기본 성분이 되고 얘네를 조합하면 여러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다. 요게 이제 굳이 나누자면 이 탈레스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고대의 학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고대에 있었던 학자다 보니까 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대로 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거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고대와 이제 굳이 나누자면 여기 근대의 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일 있지, 보일. 보일은 우리가 1학년 때 그 입자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에 얘기를 했었던 걸 기억을 할 거야. 그때 보일 법칙에 나왔었던 그 과학자 보일이 왔습니다. 보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보일이 한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시를 했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보일이 이렇게 원소라는 물질을 제시를 했고, 그 이후에 라부아지에가 있어.
이게 1740 몇 년도 이렇게 될 건데, 이 라부아지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 물이라는 물질이 기본 성분이 아니라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것을 확인을 했다. 즉,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한 사람이 라부아지에다. 그러니까 당시 이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과학자가 얘기했었던 물이 기본 성분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이 물이 분해됐다.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실험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게 된 것이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라부아지의 물분해 실험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부아지가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냐면, 여기 지금 주철관이 이렇게 집어넣고 주철관이 쭉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동글동글동글동글 해서 냉각수를 채웠어. 그러니까 냉각수를 채워서 이 냉각수를 지난 관을 다시 쭉 연결해서 거기에 나오는 기체를 모아주는 장치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물을 부었어. 물을 이렇게 붓고 여기 벽난로로 어떻게 하겠어? 가열을 했어. 주철관이니까 그 철로 된 부분을 이 물이 통과를 하면서 가열이 됐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냐면, 여기 주철관 안은 독이 슬었대. 독이 슬고 거기에다가 또 질량이 어떻게 됐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를 하면, 자, 이렇게 주철관 안에 녹과 질량이 늘어난 것을 봤었을 때 물이 분해가 되면서 발생한 산소가 주철관의 철과 결합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이게 결과야. 뭐 이거는 실험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돼. 결과니까. 그 다음, 이 냉각수를 통과한 물이 분해가 돼서 여기에서는 산소가 생성이 됐어. 주철관. 그 다음에 이 냉각수 부분을 통과하면서 직기병에는 뭐가 모여졌어? 수소가 모여지게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어. 즉, 물이 분해가 돼서 뭐가 만들어졌어? 여기 주철관 안에 산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 직기병에는 수소가 만들어진다. 물이 분해가 돼서 산소와 수소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즉,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므로 이 물이라는 놈은 어떻다?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라부아지에가 밝혀내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뒤에 14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탐구 A로 넘어가게 될 건데, 여기에서는 물의 전기분해 실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구에서는 물을 전기분해하면 이 물이 원소가 아님을 확인하는 실험을 실제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을 실리콘 마개를 씌운 빨대 2개 이렇게 가득 채울 거야. 이 안에는, 지금 빨대 안에는 수산화나트륨이 녹인 물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대를 이렇게 거꾸로 물을 채워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침핀을 꽂아 놓을 거야. 양쪽에 침핀을 꽂아 놓고 한쪽에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을 어떻게 여기 9V 전지에 연결을 해 놨네. 즉 전류를 흘려보내게 될 거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전류를 흘려보내니까 이 실리콘 요 마개에 이 플러스 극에서 만들어진, 즉 요 부분에서 이제 기포가 이렇게 발생해서 여기에 기포가 모일 거고, 또 마이너스 극 쪽에서도 이렇게 여기
핀 근처에서 뭐가 생겨? 기포가 쭉 생기면 이쪽에 생기겠지. 그래서 이쪽 플러스 극 쪽에 실리콘 막에 생긴 기체, 마이너스 극 쪽에 생긴 기체를 관찰하고 여기에다가 성냥불을 대보자라는 거지. 어디? 플러스 극 쪽에는 어떻게? 불심한 남은 향불. 즉, 불이 꺼져가는 향불을 플러스 극 쪽에 대볼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 쪽에는 성냥불을 대어보게 된다라는 실험을 해볼 거야. 그랬었을 때, 먼저 기억해둬야 되는 거, 여기 수산화나트륨을 녹여놨다라고 했어, 물은. 이거는 뭐냐면, 이 순수한 물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수산화나트륨을 어떻게? 여기 녹여놨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이렇게 물의 전기 분해 실험을 진행을 했어.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자, 여기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실리콘 막에 기체가 모여지게 될 거야. 그랬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둘 다 기체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빈 공간 이만큼이 기체야. 이만큼이 기체야. 그랬었을 때 플러스 극 쪽에 있는 기체는 이만큼밖에 안 되지. 그리고 마이너스 극 쪽에 있는 기체는 플러스 극 쪽에 있는 기체보다 더 많다. 기체 발생량이 마이너스 극이 플러스 극보다 많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플러스 극 쪽에 있는 기체에다가 불씨만 남았던 향불을 갖다 댔더니 이게 막 타오르더래. 즉, 그걸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다. 산소 기체가 이 플러스 극 쪽에는 만들어졌다, 모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 쪽에는 여기 성냥불을 갖다 댔어. 그랬더니 여기에서 나온 물질, 기체에 의해서 퍽 소리가 나면서 타게 됐다. 즉,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분해 실험을 했어. 그랬더니 플러스 극 쪽에는 산소가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극 쪽에는 뭐가 만들어져?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는 뭐야? 물이 뭘로 분해가 된다? 산소와 수소로 분해가 되므로 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이제 원소라는 개념을 알았어. 자, 그럼 원소가 뭔지 다시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라는 것은 우리가 1학년 때까지는 이런 원소의 개념을 따로 배우지는 않았고, 물질을 이루는 모든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어. 그런데 이게 지금 배우는 원소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때는 우리가 1학년 때 입자라는 개념을 배웠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입자라는 것은 원소와 같다라는 거지. 즉,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질을 우리는 원소라고 한다라는 이 정의를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원소이다. 그랬었을 때 이 원소는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118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를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야. 일단은 원소의 종류는 118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소, 산소, 탄소, 질소, 구리, 철, 은, 금, 알루미늄 등 굉장히 많은 원소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 다 배운 거잖아. 한 번씩은 들어본 이러한 것들이 원소라고 보면 될 거고, 실제적으로 처음 들어보는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면 이 원소들이 어떤 것은 금속 원소이고 어떤 건 비금속이고 어떤 건 준금속이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주기율표라는 것을 그 원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 118가지 중에서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된 거고 나머지 한 30여 가지가 조금 안 되는 원소는 인공적으로 합성을 한 것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을 거고 두 가지 이상의 원소, 즉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그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알루미늄 포일 같은 경우야. 쿠킹 오일이라고 우리 많이 쓰는 주방에서 쓰는 알루미늄 포일 같은 경우는 이 알루미늄 포일을 구성하는 원소는 알루미늄 원소야. 이렇게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물 알지 물. 물을 우리가 H2O라고 표현을 하지. 이 H가 뭐야? 수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산소가 될 거야. 보면 H2O 여기 생략이 됐지만 1이 될 거야. 어떻게 1. 1은 생략이 됐어. 나중에 다음 시간이나 뭐 다다음 시간쯤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수소 원자 2개, 수소 원소 2개, 산소 원소 1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이렇게 물이라는 물질은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 두 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원소 기호로 NaCl이라고 하면 여기 나트륨 얘는 염소야. 소금은 이렇게 나트륨과 염소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 설탕 같은 경우에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여긴 세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 여기 위쪽에 보면은 물질을 이루는 원소들을 있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 있지. 굉장히 단단하고 비싼 다이아몬드의 구성 원소는 탄소로 되어 있고 연필심, 흑연이라고 하는 물질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나무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탄소, 수소, 산소, 플라스틱 병은 탄소, 수소, 염소, 그리고 사람 인체의 몸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 질소, 산소, 칼륨, 칼슘, 철 등 다양한 물질로 다양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공기 잘 알고 있다시피 질소, 산소, 아르곤, 헬륨, 이산화탄소 이렇게 되어 있고 바닷물 같은 경우에도 수소, 산소, 염소, 나트륨, 마그네슘, 황 등 이러한 물질들을 이루는 구성 원소들이 하나짜리도 있고 3개도 있고 7개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물질 혹은 한 가지 원소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원소의 이용. 그러면 이러한 원소들 수소 보자. 수소가 원자번호 1번인데 모든 원소 중 가장 가벼워. 수소가. 그리고 우주 완복선의 연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소. 산소 같은 경우는 지구 대기 성분의 21%를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물질의 연소와 생물의 호흡에 이용이 된다라고 보면 될 거고 앞으로 이제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연소 과정이라는 용어를 배우게 될 건데 과학에서의 연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질하고 산소하고 결합을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연소라고 할 거야. 그때 이제 이 산소가 반응을 한다. 그렇게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 철이라고 하는 원소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원시지구가 만들어질 때 여러 물질들이 있었을 텐데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각 배웠었을 때
그 지구를 보면 그 안쪽이 이렇게 핵으로 존재를 하고 이제 뭐 외핵, 내핵 이렇게 존재를 할 거고 바깥쪽에 멘트하고 지각이 있겠지. 여기 지각이 있고 여기 멘트를 있을 거고 그랬었을 때 가벼운 물질들은 이 바깥쪽에 위치를 할 거고 그 다음 뭐 니켈이나 뭐 철이라는 이런 성분들 말만 들어도 되게 무거워 보이지. 얘네들은 이제 중력에 의해서 가운데 요 핵 부분에 많이 존재를 하거든. 그래서 지구 중심 핵에 많이 존재를 하는 게 이 철이라고 하는 애들이고 얘네는 말 그대로 딱딱하지. 단단하지. 그러니까 기계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거나 이러한 다리 같은 건물을 짓는 프레임 같은 건축 재료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에는 산소나 물에 반응하지 않는다. 광택이 유지되게 된다. 즉 물이나 산소에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고유한 광택이 반짝반짝 하잖아. 그게 유지가 되니까 우리가 뭐 귀걸이나 반지나 목걸이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 헬륨이 있어. 수소 다음으로 가벼운 물질인 원소인 헬륨을 보게 되면 공기보다 가볍고 안전하기 때문에 비행선이나 풍선의 충전 기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리 봅시다. 구리는 전기를 잘 통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전선에 이용을 하게 된다. 자, 그 이외에 다른 원소들 이용하는 걸 보면 뭐 규소라는 애도 있어. 그래서 여기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된대. 반조체 소자에 이용된다. 이게 통합과학 때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 지각을 이루는 물질 중에 많은 게 이제 이 규소라고 보면 될 거고 그다음에 질소. 공기 중에 78%를 차지하는 게 질소고 이 질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과자 봉지 충전재료용 그 우리 과자를 사게 되면 빵빵하게 채워져 있는 그 기체가 질소이다. 얘네가 다른 물질과 반응을 안 하니까 그 과자를 질소로 빵빵하게 채우는 이유가 뭐다? 그 과자가 오랫동안 유통기한 동안 그 맛과 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질소를 집어넣는다라고 보면 될 거고, 자, 알루미늄 보자. 알루미늄 포일이나 일회용 용기 등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보면 될 거고, 그 다음 이러한 원소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불꽃 반응하고 스펙트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될 겁니다. 먼저 불꽃 반응을 보자. 그 118가지의 원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금속 원소 혹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불꽃에다 넣게 됐었을 경우에 이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현상을 불꽃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그 118가지 원소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일부 철, 구리, 금, 알루미늄 같은 애들을 우리가 금속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금속 원소라고. 얘네들은 광택이 있어. 특유의 반짝반짝하는 그런 광택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를 잘 통하며 열을 잘 전달하는 특징들이 있어. 그래서 얘네의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힘을 가하면 늘어나거나 펴지는 전성, 연성이라는 성질이 있고 수온을 제외한 모든 금속은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금속 원소만의 고유한 특징들이 있다. 그랬었을 때 이 금속 원소의 대부분이 아니라 일부 금속 원소가 쉽게 말하면 불꽃에다가 넣어서 태웠었을 때 고유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현상을 불꽃 반응이라고 한다. 그러면 불꽃 반응의 특징이 뭐냐면 실험 방법이 쉽고 간단하다. 뭐냐면 여기 리튬이라는 금속 원소가 있어. 이거를 소량 아주 약간 떠서 불꽃에다가 태우는 거야. 태우게 되면 이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청록색, 주황색, 황록색처럼 고유한 색깔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실험 방법이 되게 쉽고 간단하겠지. 그리고 물질의 양이 적어도 물질에 포함된 금속 원소를 확인할 수 있어. 진짜 눈곱만큼, 눈곱보다 조금 큰 정도의 아주 작은 양을 가지고서도 연소를 시켜서 색이 나타나게 되니까 아주 적은 양으로도 금속 원소를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불꽃 반응색이 같다. 이 얘기가 뭐냐면 자,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질산나트륨이라는 물질이 있어. 그러면 얘는 둘 다 다른 애들이야. 얘는 염화나트륨, 얘는 질산나트륨. 그런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니?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을 각각 불꽃 반응을 시키면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염화구리와 질산구리가 있어. 그랬었을 때 얘네를 각각 불꽃 반응을 시키면 청록색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뭐야? 구리도 둘 다 구리가 들어가게 되니까 청록색이 나타난다. 아, 이거는 밑에 여러 가지 원소의 불꽃 반응색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자, 리튬이라는 원소를 불꽃 반응을 시키면 빨간색이 나타나게 되고 스트론튬을 불꽃 반응을 시키면 빨간색이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구리는 청록색, 칼슘은 주황색, 바륨은 황록색이 나타나게 된다. 자,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7가지 금속 원소만 이렇게 불꽃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둬야 돼. 모든 금속 원소가 불꽃 반응이 아니라 이렇게 7가지 금속 원소 중 일부 7가지만 불꽃 반응이 일어나고 나머지 금속 원소에서는 불꽃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까지도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반드시 이 불꽃 반응색 7가지는 암기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리튬은 빨간색, 스트론튬은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도 될 거고 여기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암기쾅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지. 뭐냐면 원소의 불꽃 반응색 쉽게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황바씨 구청에서 빨리 볼륨을 나눠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황바씨 황록색 바륨은 황록색 구청에서 그러니까 청록색 구리는 청록색 그 다음에 리튬은 빨간색 그 다음에 륨이니까 볼륨이니까 칼륨은 보라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슘은 주황색 여기 안 나온 거 뭐 있어? 스트론튬 있네? 스트론튬은 그냥 빨간색으로 외워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원소의 불꽃 반응 색 외우는 것도 이런 식으로 좀 황바씨 구청에서 빨리 볼륨을 나눠주세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이게 편하면 이렇게 외우던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리튬 빨간색, 스트론튬 빨간색, 나트륨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외워도 돼. 그렇지만 꼭 암기를 불꽃 반응색은 알아둬야 되겠다라는 거. 왜? 시험에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불꽃 반응이고 두 번째 스펙트럼이 있어. 자, 스펙트럼 이게 뭐냐면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킬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분광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빛을 분해하여 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장치를
분광기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색의 띠라고 했는데 이 스펙트럼은 크게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연속 스펙트럼은 뭐냐면 이 햇빛을 이 분광기로 관찰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이 스펙트럼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돼. 쭉 이어진 색의 띠로 나타나게 돼. 색이 쭉 연결되어 있어. 요게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불꽃 반응, 아까 불꽃 반응을 시켜서 그 나타나는 그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을 하면 특정 부위에서만 나타나는 밝은 선의 띠가 나타나게 돼. 이런 식으로 띠. 요거를 뭐라고 해?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트륨의 선 스펙트럼은 이렇게 하나의 노란색 줄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선 스펙트럼,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뭐 이쪽에 빨간색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 파란색의 선이 나올 수도 있어. 뭐에 따라서 이 불꽃 반응을 일으킨 원소에 따라서 다양한 이런 선들이 나타나게 된다. 자, 이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선 스펙트럼이 색깔이라든지 위치 혹은 굵기, 개수 등이 원소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색깔과 위치, 굵기가, 개수가 그걸 통해서 원소의 종류를 맞출 수 있다.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위에서 여기 리튬과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불꽃 반응색이 둘 다 빨간색으로 같았어. 그렇게 되면 이게 불꽃 반응을 시켰었을 때 빨간색이 나오면 이게 리튬인지 스트론튬인지 무슨 원소인지 우리는 구별을 못해. 그랬었을 때 불꽃 반응색이 같다? 그럴 때는 이 불꽃 반응색을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이 불꽃 반응을 뭘로? 분광기로 관찰을 하게 되면 선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야. 자, 불꽃 반응은 둘 다 빨간색이었어. 리튬이나 스트론튬이나. 그런데 얘네를 분광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리튬 같은 경우는 여기에 파란색 계열의 선 두 개와 노란색, 주황색이 나타나게 되는 반면에 스트론튬은 이쪽 부분에 뭐가 초록색, 파란색 계열의 선이 4개, 이쪽에 붉은색 계열의 주황색, 좀 붉은색이 나오긴 하는데 이러한 붉은색 계열의 선이 3개가 나타나는 게 스트론튬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위에서 불꽃 반응으로 리튬과 스트론튬의 구분이 안 되면 그 불꽃 반응을 분광기를 통해서 관찰하면 이렇게 고유한 색과 위치에 혹은 굵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리튬과 스트론튬을 구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선 스펙트럼은 이렇게 리튬, 스트론튬처럼 불꽃 반응이 같은 색을 구별할 수도 있고 물질 속에 여러 가지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각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나게 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어떠한 물질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가 있다. 즉 어떠한 물질이라는 X라는 물질이 있는데 여기 안에 어떠한 물질 A가 포함될 수도 있고 B도 포함될 수도 있고 C 여러 가지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때 이 각각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선 스펙트럼의 특징이 될 거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요 그림을 보면 될 건데, 자, 물질 X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선을 이렇게 쭉 나타났어, 여기. 요거 보이지? 요 선들을 갖다가 이렇게 같은 위치에
선 스펙트럼들을 원소 A, 원소 B, 원소 C의 스펙트럼들을 쭉 나열해 놓고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점선을 이렇게 쭉 그어 볼 거야. 그랬었을 때 이 물질 X라는 이 물질이 원소 A의 선과 일치하는지 보고 원소 B의 이 선과 일치하는지 보고 원소 C의 선들과 일치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지. 그랬더니 자 원소 A 요 부분이 지금 물질 X 요 부분이 물질 X 원소 A의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다 어떻게 되니? 여기 여기 또 이쪽 부분이 다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원소 B를 볼까? 원소 B는 지금 요 부분은 겹치고 있는데 지금 요 부분은 여기에 겹치지 않지. 그러는 걸로 봐서는 물질 X에는 원소 B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원소 C 보자. 여기 겹치네, 서로. 그 다음, 요 부분 겹치고, 여기도 겹치고, 여기가 다 물질 X에 겹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즉, 물질 X에는 원소 A도 있고, 원소 C도 있어. 이 선 스펙트럼이 서로 겹치는 것을 보고, 원소 B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불꽃 반응 색이 같은 원소를 구별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 속에 여러 가지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때 포함된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언제 적용을 하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중3 때 혹은 통합과학 때 배우게 될 거야. 우주에 있는 별들의 색이 여러 가지 색이 나타나게 될 거야. 밤하늘의 별을 좀 자세하게 확대를 해서 관찰하면 어떠한 별들은 좀 빨간색 계열이 혹은 청록색 계열이 아니면 노란색 계열이 이런 그러한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그 별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을, 구성 성분들을 알아낼 수도 있다. 이게 나중에 배우게 될 내용일 거고, 그 다음 탐구 B로 가봅시다. 탐구 B로 가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원소의 불꽃 반응 실험 탐구 B가 나와 있습니다. 원소의 불꽃 반응을 하는 방법이 이 페이지에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도가니가 있어. 도가니가 뭐야? 그 도자기로 구워놓은 그릇이라고 보면 될 거야. 여기서 연소 반응을 일으켜도 녹지 않고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는 그릇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솜을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솜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염화나트륨을 녹인 에탄올 수용액으로 충분히 적신다라는 거지. 그냥 염화나트륨을 불을 붙이면 불이 안 붙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에탄올을 같이 섞어서 솜에다 이렇게 넣어주게 될 거야. 그리고 라이터로 점화기로 솜에 불을 붙여서 불꽃 반응색을 관찰하게 된다. 자, 그래서 준비한 시료 여러 가지를 이 1, 2번 실험 과정을 반복을 해서 불꽃 반응색을 관찰하게 된다. 그러면 이 실험에 사용된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 실험을 해봤더니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여기 보면 나트륨 같이 포함된 게 나트륨이 무슨 노란색의 불꽃 반응을 나타내게 되고 이번엔 염화칼슘과 질산칼슘 이렇게 얘네를 각각 불꽃 반응을 시켰더니 주황색으로 나타났다. 여기는 뭐야? 칼슘 포함된 금속이 원소가 뭐야? 칼슘이라는 거지. 염화스트롬튬, 질산스트롬튬이라는 물질을 각각 불꽃 반응을 시켰더니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됐대. 여기 뭐야? 공통적으로 있는 애들. 스트론튬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염화리튬, 질산리튬. 여기 둘 다 공통적으로 리튬이 들어있네. 리튬. 붉은색의 불꽃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염화구리와 질산구리 둘 다 구리가 있네. 구리,
청록색으로 불꽃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둘 다 나트륨이라는 공통된 원소가 들어있어. 그랬더니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불꽃 반응색이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꽃 반응 실험을 하면 물질에 포함된 일부 무슨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다라는데 무슨 원소? 일부 금속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여기 어떠한 금속 원소? 금속 원소 중에 모든 금속 원소가 아니라 어떤 일부 금속 원소. 아까 얘기했던 몇 개, 7가지의 리튬, 스트론튬, 나트륨, 칼륨, 구리, 칼슘, 바륨 이렇게 일부 7가지 금속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왜냐하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면 자, 불꽃 반응 실험을 하면 모든 금속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라고 문제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틀렸다라는 거지. 왜? 일부 금속 원소만 알 수 있기 때문에 7가지의 금속 원소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일부라는 개념, 단어 혹은 모든 금속 원소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틀렸다라는 거 꼭 확인을 해둬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해. 선생님들이 틀리라고 그렇게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모든 금속 원소가 아니라 뭐야? 일부 금속 원소만 불꽃 반응을 하면 불꽃 반응이 일어난다. 자, 이게 도가니에 넣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엔 교과서니까 다정중학교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실험으로 나타나게 될 거야. 미래인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도가니에 넣고 태우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 니크롬선이라는 기구를 이용을 할 거야. 니크롬선이라는 것은 니크롬, 즉 쉽게 말하면 철사같이 생긴 이렇게 얇은 애. 크기는 실제적으로 이 정도 될 거야. 이게 더 기를 거야. 잠깐. 실제적으로 니크롬선 같은 경우는 크기가 이 정도 될 거야. 이 정도? 얇은 이러한 니크롬으로 된 철선으로 되어 있고 길이는 이 정도? 그리고 여기에 손잡이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니크롬선 혹은 백금이라고 하는 백금으로 되어 있어서 니크롬으로 되어 있어 니크롬선 백금으로 이루어진 이런 걸 가지고 불꽃 반응을 일으키게 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 니크롬선 여기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을 묽은 염산이나 증류수로 씻어서 여기에 혹시 묻어 있을 불순물을 먼저 제거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이 토치에 겉불꽃 속에다가 넣고 가열을 해서 한번 태워볼 거야. 즉 이게 전 실험을 하다가 일부 시료가 여기에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염산이나 증류수로 씻어주고 혹시 그래도 남아 있게 되면 다음 실험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가열을 해서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뭐 염화나트륨이라든지 질산나트륨 여기 있지.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야. 도가니가 아니라 이걸로 찍어서 일부 염화나트륨을 살짝 찍어서 이 토치의 겉불꽃에다가 넣고서 불꽃 반응색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관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묽은 염산과 증류수로 씻어 그리고 불꽃에서 또 다 깨끗이 달궈서 없앤 다음에 질산나트륨을 또 찍어서 불꽃 반응을 보고
이런 식으로 시료가 바뀔 때마다 여기 있는 1번, 2번 과정, 염산이나 증류수로 씻고 불꽃에 한번 태워버리는 이 과정을 계속 할 때, 새로운 시료를 할 때마다 반복을 하게 된다. 자, 그렇게 실험을 했더니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은 노란색으로 여기에 도가니에 했었던 똑같은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실험을 토치에서 니크롬손을 통해서 일부 금속 원소를 살짝 찍어서 불꽃 반응을 나타나기도 한다. 그랬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묽은 염산과 증류수로 씻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겉불꽃 속에다가 넣어야 한다라는 거지. 자, 불꽃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됐었을 때 이 부분을 겉불꽃, 이 부분을 속불꽃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겉불꽃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속불꽃보다 더 높아. 그리고 여기 겉불꽃 속은 색이 거의 무색이라고 보면 될 거고, 속불꽃은 조금 노란색, 붉은색, 뭐 그런 색깔들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속불꽃에다가 이 불꽃 반응을 보게 되면 온도도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속불꽃색 때문에 이 고유한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요게 잘 관찰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반드시 온도가 높은 겉불꽃 그리고 색깔이 거의 없는 겉불꽃에다가 넣고 불꽃 반응을 관찰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번 시간에는 원소가 무엇인지, 즉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 그 다음에 원소란 어떠한 것인지 원소의 정의를 알아봤고, 이러한 원소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불꽃 반응과 스펙트럼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탐구로 물의 전기 분해와 원소의 불꽃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